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료구조 1장을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아래 목차에 보이는 것처럼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또 추상자료형이라고 수학적인 자료구조의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참고로 들어보고요.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이죠. 그래서 몇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를 비교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입장에서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네, 사물들, 일상생활의 사물들이 이렇게 어떤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동전을 쌓을 때 항상 위로 쌓고 뺄 때도 위로 빼내겠죠. 밑에서 빼내면 무너지겠죠. 그다음에 줄 설 때는 항상 먼저 온 사람이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늦게 온 사람은 뒤에 서 있다가 차례대로 앞으로 가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되겠죠. 이런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하고 이걸 큐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택과 큐, 리스트, 또 사전 트리, 그래프 트리 이런 것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이 다루게 될 자료 구조들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자료 구조 플러스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구조는 여기서 학생들의 점수를 배열을 표시하는 것처럼 어떤 자료의 형태, 자료들의 구조가 된 것이고,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인가 절차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코드가 주어졌는데 이 코드를 보니까 스코어라고 하는 배열을 글로벌로 정의했어요. 함수 get max score라는 함수는 리턴 값이 정수이고 또 콜할 때 받는 매개 변수도 정수입니다. 정수 하나인데 이 정수 하나에 대해서 지금 내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스코어라는 변수 쓰고 있죠. 이것은 이렇게 max score라는 함수 바깥에서 정의된 글로벌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내부에서 정의한 것이 아니지만 바깥의 방을 그대로 쓰게 할 수 있겠죠. 라지스트는 제일 첫 번째 0번째 원소를 값을 가지고 있고 n만큼 for로프를 돌면서 그 값이 스코어 값이 라지스트보다 크다면은 라지스트를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n이라고 하는 만큼 개수를 돌려면서 가장 큰 걸 찾아가지고 return largest 가장 큰 값을 돌려준 함수가 되겠죠. 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진행 절차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에 기본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입력은 없어도 돼요. 하지만 출력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 컴퓨터 돌렸을 때 아무것도 출력이 없다면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죠. 뭔가 출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야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백성, 어떤 명령어의 의미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에서든 누가 돌리든 그 뜻이 명확해야 되겠고요. 또 유한성, 이것은 프로그램이 무한히 돌지 않고 일정 수를 지나서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이 안 끝나고 계속 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언젠가 끝나야 될 텐데 끝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5번째로는 각 명령어들은 실행 가능한 연산이어야 한다. 어디서든지 실행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유효성. 컴퓨터가 실행하든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든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누가 A가 풀 때와 B가 풀 때가 답이 다르다면 그것은 유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성, 누가 풀든 간에 같은 값이 나올 때 그것은 유효성이 있다고 말하겠죠. 이것이 알고리즘의 조건입니다. 네, 알고리즘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이다. 알고리즘 기술 방법. 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과목 소개할 때는 세 가지를 말했었네요. 뭐 이렇게 위에 것도 하나 또 추가도 문제는 없겠죠.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연어로 표기한 것은 읽기 쉽지만 좀 정확하지 않은 모호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흐름도로 표시된 것. 명확하긴 하지만 복잡해졌습니다. 간단한 것들 표시하기도 이런데 이 그림이
한 페이지보다 커지면은 이제 사람이 따라하기도 쉽지 않겠죠. 세 번째, 알고리즘 기술에 가장 많이 쓰는 유사 코드, 수도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는 영어인데요. 나중에 영어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한다는 뼈대를 갖다가 코드로 잡아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랭귀지가 뭐가 됐든지 간에 C를 쓰든 C++를 쓰든 포트란을 쓰든 파스칼을 쓰든 등등의 어떤 랭귀지를 쓰든 간에 그 기본 논리가 이렇다 하는 그 절차들을 기술해 놓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유사 코드, 영어로는 수도 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C로 표현된 알고리즘, 그러니까 실제로 C 코드로 쓴 것입니다. 이 교재는 C 코드로 알고리즘을 다 소개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실습도 C 또는 C++로 이것을 구현해서 실행시켜 보게 될 것입니다. 구현까지 실행까지 시켜봐야지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자료형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자료구조 알고리즘 뭔가 소개했다면 이제 자료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료형, 데이터 타입, 이것은 데이터 종류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실수, 문자열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자료형이 될 것입니다. 물론 배열, 포인터 이런 것도 자료형이고요. 또 구조체, 공용체, 열거형, 클래스 이런 것들도 다 자료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형, 이 자료형이란 말은 실제로 어떤 문서와 어떤 연산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이란 데이터의 집합과 연산의 집합이다. 이를테면 정수라면은 데이터로는 네, 마이너스부터 가장 플러스까지 0을 포함한 이런 어떤 범위에는 한 값이 될 것이고, 연산은 이렇게 사칙 연산에다가 퍼센트 나머지 연산이겠죠. 또 이건 대소 비교입니다. 같은가 큰가 작은가 논리 연산, 로직 연산, 논리 연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인테저 자료형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하는 자료 구조는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 합니다. 추상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추상적으로 수학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연산이 무엇인가는 정의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현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추상이란 말이 붙었어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산이 필요합니다를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거죠. 자,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 추상 데이터 타입은 쓸모가 많습니다. ADT, 추상 자료형을 갖다 이제 추상 데이터 타입을 추상 자료형이라 부를 텐데 이것은 정보 운입 기법으로 유용합니다. 어떻게 구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기능 수행해줘 요청만 하면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구현 코드는 속에서 가지고 있어서 결국 소프트웨어 업자는 이 내용 코드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들에게는 인터페이스와 실행 파일만 주어서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DT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구현 코드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공개하지 않고 실행 파일, 기계어만 제공해서 사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서비스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추상 자료형의 이점이 되겠습니다. 추상 자료형의 정의, 객체는 어떤 객체들이고 필요한 객체들, 연산은 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자연수를 예를 들었는데 자연수 보면은 not number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0부터 양의 정수까지고 음의 정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있다라는 것이 자연수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TV에 예를 더 드러났고요. 넘어갑니다. TV 이게 설명 더 해볼게요. 우리는 TV에 대해서 속에 어떻게 회로가 연결돼서 동작하는지 내부를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리모컨 가지고 서비스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채널을 돌리기도 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추상 데이터 타입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죠.
네,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신을 좀 바짝 차려주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일까? 네,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일까? 서로 비교해서 어떻게 무엇이 우수한 것인가를 이제 뭔가 알아내야겠죠. 그 성능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답을 찾을까? 또 얼마나 적은 메모리를 사용할까? 이것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 두 가지가 큰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메모리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뭐 아무리 큰 메모리도 값싸게 공급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메모리의 복잡도보다는 이제 시간의 시간에 대한 얼마나 빨리 답을 구할 것인가, 시간이 중요한 척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포인터를 두 개의 프로그램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누가 빨리 돌아갈까를 비교한다면은 실제로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구현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을 실제로 재보고 그런데 직접 구현하지 않고서도 수행 시간을 분석할 수 있다면은 우린 더 쓸모가 많겠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수행한 연산의 횟수가 몇 번인가, 일반적으로 그 입력 데이터의 개수의 함수로 연산의 횟수를 정하게 됩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력 자료의 수가 6개일 때와 100개일 때 프로그램 A는 36초, 프로그램 B는 64초가 걸렸다. 100개일 때는 10,000초. 이때는 뭐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가 안 되겠죠. 여기 n과 2의 n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n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면은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의 비교, 알고리즘의 비교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알고리즘을 실행시켰을 때 시간 비교, 10초 걸리는 것이 50초 걸리는 것보다 낫겠죠. 자, 시간 재는 방법, 간단하게 클럭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스타트할 때의 클럭과 스톱할 때의 클럭을 재서 두 개를 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단위로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방법 2는 스타트에 대한 클럭 수와 실제로 타임, 이것은 밀리세컨드로 답이 나올 텐데 이 밀리세컨드를 비교해서 답을 구하는 수가 또 있겠죠. 실제 코드 속에서 시간 재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해 보고요. 시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을 이루고 있는 연산들이 몇 번이나 수행되는지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실제로 몇 초가 걸렸다를 비교하기가 실제로 돌리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리즘 단계에서 이것은 몇 번 연산 횟수가 몇 번이다, 뭐 덧셈은 몇 번 한다, 루프를 몇 번 돈다, 이런 것으로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를테면 이런 포루프가 있다면은, 자, 포루프 이 포루프를 몇 번 돌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린 것은 이제 시간 복잡도라고 부르는데 알고리즘은 1은 기본 연산수 20번, 알고리즘 2는 기본 연산수 100번. 그렇다면 이것이 더 빠른 알고리즘이 되겠죠. 네, 공간 복잡도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은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의 개수를 고려할 때 알고리즘 1은 입력의 개수 n에 대해서 이런 횟수가 실행되고 알고리즘 2는 입력 변수 n에 대해서 n의 개수에 대해서 이만큼 실행된다라고 본다면은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적겠죠. 자, 이제는 알고리즘을 실제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알고리즘 A는 이렇게 썸을 구했다면은 n 곱하기 n의 n승입니다. 두 번째는 for를 돌면서 10번을 더한 것입니다. n번을 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1부터 n까지 가면서 그 속에서 또 1부터 n까지 또 계산한 것입니다. 1을 계속 더하고 있죠. 자, 이것의 걸릴 시간을 연산 횟수로 한번 써봅니다. 알고리즘 A는 한 방에 계산했고 B는 n번, for를 한 번 돌았으니까요. 알고리즘 C는 n 곱하기 n번, 그러니까 n제곱번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볼 때는 이것이 제일 빨랐고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프로 그려보자면은
ABC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입력 개수가 늘어날수록 지금 알고리즘 C는 n제곱이니까 포물선으로 굉장히 커지겠죠. 우리가 말하는 알고리즘의 복잡도, 시간 복잡도 두 개의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어떤 것이 더 짧은 시간에 답을 구할 것인가의 그런 시간 복잡도는 빅 O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꼭 알아야 될 표현입니다. 자료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차수가 가장 큰 항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이를테면 n이 1000이라면 이렇게 연산 횟수가 tn 다항식이 이렇게 표현됐다면 n제곱, 1000의 n제곱은 100만이 되겠죠. 이것이 99.9%고 밑에 것들은 정말 미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가장 큰 차수,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빅 O로 표시합니다. 어떻게 표시합니까? 빅 O 표기법, 연산의 횟수를 대략적으로 표기한 것인데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다항식을 주어졌다면 최대 차수의 항은 n이겠죠. 앞에 물론 개수가 2 있지만 이건 띄워버리고 order of n이라고 표현합니다. 빅 O의 다항식 연산 횟수는 n에 비례한다 라는 뜻입니다. 네, 앞에 개수 약간의 차이겠지만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n이냐 n제곱이냐를 비교하기 때문에 개수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져서 띄워버렸습니다. 자,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다면 이것이 훨씬 우수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빅 O 표기법은 예를 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입력 개수에 상관없이 수행 횟수가 동일하다면 이건 상수값이라면 order of 1로 씁니다. 만약에 그 다항식이 주어졌다면 order of n이 되고요. n제곱 항이 있다면 order of n제곱.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이 제일 큰 것이니까 order of 2n승이 됩니다. 이런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익혀놓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알고리즘은 이것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order of 1이 제일 빠를 것이고 order of log n, 여러분 log n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이면 1000이죠. 그러면은 로그 1000이면 얼마일까요? 3입니다. 3. 물론 로그의 밑이 11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의 몇 승인가를 물어보는 굉장히 많이 줄여준 함수입니다. order of n보다 더 작습니다. n이 1000이라면은 order of log n은 3이 되니까요. 밑이 3이라면은 밑이 10이라면 3, 밑이 2라면 10이 되겠죠. 훨씬 작은 값입니다. order of n제곱은 큰 숫자인데 n log n은 이 두 개의 사이 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알고리즘들을 비교할 때 우리는 위로 갈수록 더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프로 보여주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order of 1, 그 다음엔 order of log n. 그래서 이걸 못한다면 이것으로 답을 구하려고 하고 이것으로 못한다면 이것으로 구하려고 하고 아니면 이걸로 구하려고 하고 등등의 좀 더 높은 단계에 허용할 수 있는 단계에 물론 다 취약의 상태들입니다. 빅 O 말고 또 빅 오메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빅 오메가는 이렇게 쓰고요. 이것은 뭐랄까 가장 최선의 개수 어떤 일단 100개의 숫자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겠다. 최악의 경우는 100개를 다 들여봐야 되지만 재수가 좀 한 방에 찾겠죠. 그랬을 때 재수가 좋았을 때 그러니까 최선의 상태일 때의 개수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빅 세타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빅 O만 잘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빅 O는 항상 최악의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최선의 경우는 가장 빨리 답을 찾았을 때, 최악의 경우는 가장 늦게 답을 찾았을 때이고요.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비교한다면 최악의 경우를 비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프들이요.
최선, 평균, 최악의 경우를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순차 탐색, 차례대로 값을 찾는 겁니다. 이를테면 10개의 방에서 내가 찾는 게 제일 앞에 있을 때는 한 방에 찾았지만은 제일 최악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찾겠죠. 평균적으로는 뭐 반 나눠서 이렇게 5번이 찾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빅5 표현법을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1장에 대한 마무리로서 요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앞으로 매 장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요점 정리를 해줄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습에 대한 정리도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자료 구조란 컴퓨터에서 사용할 자료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의 특성과 사용 용도에 맞게 분류하고 정리한 것이다. 구조화한 것이다.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알고리즘의 기술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자연어, 흐름도, 프로그래밍 언어, 가상 코드가 있는데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것이다. 그 이유는 실제로 실행시켜서 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알고리즘의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5개로 했지만은 입력을 여기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출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입력은 없어도 된다. 명백성, 유한성, 유효성이 있다. 유효성은 뭐 손으로 하든지 컴퓨터로 하든지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행할 수 있고. 자,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배웠던 3번째 추상자료형. 추상자료형은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료와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형은 정수, 실수, 문자열, 배열, 포인터, 구조체, 클래스가 있지만 이 자료구조 과목을 통해서는 자료형으로 스택, 큐, 리스트, 트리, 그래프들을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추상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형인데 추상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개념만 있고 몸뚱이가 없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수학적으로만 어떤 정의한 자료형을 우리는 추상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루게 될 프로그램으로 다루게 될 어떤 문제의 자료형은 대부분 지금 정의밖에 없는 것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의로라도 어떤 자료형이 필요하다, 어떤 데이터와 어떤 연산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명시하는 것이 추상 자료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추상 자료형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정하지 않았다면 자료 구조는 이제 그것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를 표현해서 실제 추상 자료형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해서 실행까지 시키게 되는 것이 자료 구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자료 구조는 그래서 추상 자료형에 대해서 실제로 코드를 주어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택, 큐, 리스트, 트리, 그래프 이것들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게 될 자료 구조이지만 이것들을 구현하는데, 코딩하는데 우리는 배열, 포인터, 또 문자열, 구조체 이런 것들 주로 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혹시 약한 사람들은 틈틈이 좀 더 많은 예제를 보고 여러분 기본 실력을 높여놔주기 바랍니다. 자, 이 장에서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입니다. 비교. 2개의 프로그램의 비교가 있다면은 어떤 2개의 알고리즘의 절차를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인데요. 공간 메모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으로 주로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비교, 시간 복잡도, 얼마나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까, 입력의 개수가 n개일 때 얼마나 연산을 많이 할까, 그 연산 횟수를 n의 다항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빅5 표시를 주로 쓴다는 것입니다. 빅5 표시, 최악의 경우를 쓴 것입니다. 입력 개수에 따른 다항식 중에서 최악의 상황을 n의 다항식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의 n 로그 n, 5의 n, 5의 n 제곱 이런 식으로 어떤 주어진 알고리즘에 그
비고 표시로서 최악의 경우를 n의 다항식 중 최고차항으로 표시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개수 띄워버리고 밑에 차수 띄워버리고 가장 최고차 항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알고리즘을 비교하겠다는 것을 이번 학기뿐 아니라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의 남은 기간 동안도 두 개의 알고리즘을 비교한다면, 두 개의 프로그램을 비교한다면 이렇게 비고 표시를 쓸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숙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